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을 굳게 믿으시나요?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때로는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도 하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절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인간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의 그 순수한 친절이 도리어 당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선의가 상처로, 배신감으로, 그리고 깊은 후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을 인간 본성과 고통에 대한 깊은 사색에 바쳤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워. 그의 조언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어쩌면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마라. 이 한마디는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심지어 이용당하게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베풀기만 하다 상처받아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진 않았나요? 친절을 베풀고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은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워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복잡하고 때로는 비정한 현실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제 당신의 친절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1. 친절의 역설. 당신의 선의가 상처가 될 때.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숭고한 감정을 자극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친절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아름다운 물결이 퍼져나가듯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 친절의 물결이 항상 아름다운 파동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입니다. 그의 시선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친절을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약점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호구라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키운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어떤 이들은 꺾어가거나 짓밟으려 할 수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씨앗을 아무 땅에나 뿌린다면 비옥한 토양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독초가 자라나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워의 조언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선의를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방어 전략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고 악용될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아무에게나 허투루 던지지 마십시오. 2. 인격의 거울. 누구에게 당신의 친절을 비출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철학 속에는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격의 거울을 통해 상대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반사되어 돌아올 수 있는, 즉,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이기적이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심지어 기뻐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인간 같지 않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친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 대신 더 많은 요구, 무례함, 혹은 심지어 당신을 깎아내리는 뒷담화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험은 당신의 친절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마치 귀한 씨앗 여기십시오. 아무 곳에나 뿌리지 말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비옥한 땅이란 바로 당신의 친절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친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의 배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인격의 거울로 상대를 비춰보고 당신의 소중한 친절을 베풀 대상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3. 고슴도치의 지혜. 적당한 거리가 주는 평화. 쇼펜하워의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이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시 멀어지지만 곧 추위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시, 즉 이기심, 아집, 취약함, 그리고 타인의 단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상처를 피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예의범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의는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인 셈입니다. 무리하게 타인과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자신의 가시를 뽑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가능할 뿐더러 당신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특히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 들거나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단호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예의라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깊은 감정적 교류는 피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감정,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에게 진정한 온기를 주고 당신의 가시를 존중하며 당신 또한 그들의 가시를 존중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는 당신의 삶을 훨씬 평온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친절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침묵의 방패. 당신의 말과 비밀을 지켜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의 증표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은 허영심의 문제고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순간적인 후련함 때문에 내뱉은 말이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사사로운 문제나 개인적인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리 친한 친구인데 이 정도도 말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고 말하며 인간의 본성이 복잡하고 이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당신의 불행이나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성공이나 자랑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결국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비밀은 당신의 약점이 되어 당신을 올가맬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의 비밀을 이용하여 당신을 조종하거나 공격하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과 말 사이에 충분한 강역을 두십시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가장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 당신의 감정, 당신의 계획 등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검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침묵하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길입니다. 5. 에고의 메아리.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라. 우리는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죠. 쇼펜하워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아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당신의 말은 그들의 에고의 벽에 부딪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뿐입니다. 특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 들었던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과의 논쟁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우월감을 느끼려 하거나 당신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감정 에너지를 그들의 어리석음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비웃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비웃지만 정작 자신이 비웃음 당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납득시키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과 평온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침묵하고 피하고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6. 영혼의 방패,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의 행동, 선택, 심지어 내면의 생각까지 지배하려 듭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노예처럼 타인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역설적으로 어차피 남들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갖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깊이 몰두합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고 당신의 정신은 소모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시선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정 따위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의 박수 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당신의 강인함의 증거로 여기세요.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지 그 누구의 평가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방패를 단단히 세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정신을 지키십시오. 7. 고독의 선물, 홀로 서는 용기. 현대사회는 함께를 강조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소통하라고 부추기죠. 하지만 쇼펜하워는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고 말하며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의미 없는 관계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워는 이러한 맹목적인 관계 추구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라고 말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피로와 실망감에 대해 경고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깊은 사유는 고독 속에서 피어납니다. 쇼펜하워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워는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인물인 반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이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려 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잃고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강조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피난처이자 성장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당신만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외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충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8. 돈과 친구의 미스터리. 빌려주지 않는 지혜.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돈과 친구 관계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는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을 꿰뚫어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재화를 이전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권력 구도를 변화시키고 기대와 실망이라는 감정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종종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 갚지 못하는 상황 혹은 기대와 다른 태도는 우정을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용할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친절은 그들에게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우정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돈을 바닷물에 비유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해지는 바닷물처럼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돈을 통해 관계를 해결하려 할수록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원, 즉 돈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험과 실망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것이 곧 당신의 관계를 관리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9. 상상력의 덫. 불필요한 걱정은 버려라.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심지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의 불행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모래성에 비유하며 경고합니다. 그는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거센 폭풍우에 휩쓸린 것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정을 쏟아 걱정의 모래성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만큼 취약합니다. 이 모래성은 아무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의 귀중한 정신적 에너지만을 낭비할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특히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으로 현재의 평온을 해치지 말라는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걱정 중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은 몇 %나 될까요? 아마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걱정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10. 평범함의 재발견. 행복은 지루함 속에 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행복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이 행복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경향이라면 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은 불행에 대한 우려다라고 말합니다. 젊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환영처럼 느껴지고 고뇌와 불행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초인종 소리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기뻐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무슨 귀찮은 일이 생길까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이는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쇼펜하워는 지금의 일상이 무료하고 평범하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조언합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야말로 고통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삶, 특별한 경험을 좇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워의 시선에서는 그러한 맹목적인 추구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두더지는 땅 속에서 행복하듯 각자에게 적합한 환경과 역할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발견하십시오. 큰 변화나 극적인 사건이 없는 날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주는 소소한 안정감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10일. 진정한 자유. 자립하는 삶의 가치. 오늘 우리는 쇼펜하워의 냉철하면서도 깊이 있는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인간 같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그의 조언은 단순히 친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풀 대상을 분별하고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침묵이라는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시각을 얻었습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립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는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